28일이나 남았어? 밖에 안 나오는. 제 시험은 1199일 남았고요. 얼마 안 남았네. 순식간이다 야. 우리 몇 쪽이냐면요. 페이지 130 131 펴주시면 되겠네요. 131.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새 거 할 겁니다. 이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얘들아 사람 유전자를 연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연구를 하기가 왜 힘들어? 사람에 대한 유전자를 연구하고 싶고 왜 힘들까?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나 초파리 같은 경우 대장균은 세포 분열을 해서 자기 자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30초에서 1분 길면 4시간 이렇게 걸려요. 그 다음에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새로운 자식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얼마나 걸려? 20년 최소. 뭐 최소 20년, 빠르면 15년, 느리면 38년. 유유. 쌤 아직 멀었어. 어쨌든 이렇게 한 세대가 길단 말이야. 한 세대가 길다. 그래서 내가 내 위에, 내 보조부, 내 아래, 내 밑에, 내 손자까지 연구를 하고 싶으면 못해도 120년은 걸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연구자가 늙어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려울까? 사람을 임의로 교배시키고. 맞아. 무작위적 교배가 안 돼. 예를 들어서 니랑 니 결혼해 새끼 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사람한테. 그죠? 그래서 무작위적 교배가 불가능해. 또 어떤 점 때문에 힘들까? 누가 이제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데 주황이랑 나를 표본집단으로 삼았어. 어떤 문제가 생겨? 나이 다르죠. 그죠? 부모님 유전자 다르죠. 선생님이고 학생이죠. 생활 패턴, 태도 다 다르죠. 그죠? 이래서 변인 통제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A형인 여학생을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 A형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학생 많아? AB형이라 하자. AB형이 좀 보통 적으니까. AB형 여학생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여기 AB형 손 한번 들어볼래? 한 명? 여학생 한 명.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가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죠? 표본이 적은 경우에 조건에 맞는 뭐야 글자 왜 이래? 그래서 사람 유전 연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기 힘들어. 그럼 우리가 어쨌든 연구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연구는 하고 있어. 해야 돼. 한 세대가 긴 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초파리한테 너희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대답도 못 듣잖아요. 근데 사람은 기억력이 있어.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하면 돼. 할아버지 대머리였니? 대머리였던 아버지는 아닌데요. 니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가계도 조사를 통해서 사람의 연구를 할 수 있어. 쌍꺼풀이 있었는지, 머리카락은 검했는지, 피부색은 어땠는지 이런 걸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계도 조사를 보는 거예요. 무작위적 교배, 변인 통제가 힘들고 조건에 맞는 게 힘들어.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연구하면 될까? 그 조건에 맞는 여러 사람을 연구하면 돼.
집단 조사라는 게 가능하죠. 예.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총 인구 조사 같은 거 하잖아. 4년인가 5년에 한 번씩 그죠? 그런 식으로 진짜로 조건에 맞는 사람들 다 싹 조사해 보면 돼. 또 변이 통제가 힘든 경우에는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 돼. 쌍둥이. 우리나라의 일란성, 이란성, 다란성 쌍둥이들은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서약을 맺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2014년인가 5년인가 개인정보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거 다 파기해가지고 그 연구하시던 과학자님들이 연구가 끊겼어요. 그래서 15년 이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제 당신의 뭐 위치 정보, 뭐 무슨 키 정보, 신체 정보를 가져가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싹 사인만 받았는데 지금 개인정보법에 보면 안 맞는 조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파기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약간 우리나라는 막 망그러 넣었는데 다른 나라는 어릴 때 정확하게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사람이 유전 연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이것들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A와 A는 대립 유전자고, 얘는 A와 A라는 유전자형이 존재하면 누가 발현돼? 나지. 이렇게 적었을 때 알아먹을 수 있어요. 대괄호 이렇게 적는 거,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거야.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알려준 게 여러분 보고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분한테 가계도랑 집단이랑 쌍둥이 연구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로 나올 거고요. 이때 약속이 하나 있어. 가계도에서 네모로 그리면 이거 남자예요. 가계도에서 동그랗게 그리면 여자예요. 보통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게 보통 약속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 있는 열성, 무성 관계 정도는 알아달라 그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쌍꺼풀, 외꺼풀 뭐가 우성이? 보조개, 안 보조개? 혀말기, 안 말기? 부처님기, 그냥 전생기. 지금 잘 하고 있네요. 그런 식. 그다음 M자 탈모, 원형 탈모, 원형 탈모가 뭐냐? M자 말고 뭐지? 직선 라인. 직선형? 모르겠네. 직선형? 일자형이야. 일자형. 뭐가 우성이냐? M자요. M자? M자가 우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자. 라지 A를 쌍꺼풀이라고 하고 스몰 A를 외꺼풀이라고 할게. 그러면 아버지가 쌍꺼풀이 있고 어머니가 쌍꺼풀이 있어. 그러면 이 두 분이 결혼해서 이제 뭐 쌤이 태어났다 치자. 그러면 선생님은 쌍꺼풀을 가질 수 있어. 부모님 두 분 다 쌍꺼풀이니까 쌍꺼풀 가능해. 그럼 외꺼풀이 가능해 불가능? 가능해요. 외꺼풀도 가능해. 어떨 때 가능할 수 있어? 나지. 그래.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이형접합이면 쌍꺼풀 드러나죠. 그죠? 근데 자식한테 이런 식으로 스몰 A만 물려주면 얘는 외꺼풀로 태어날 수 있죠. 요 말 이해돼요?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상동 염색체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을 해서 우연히 저한테 이렇게 스몰 A를 물려주게 되면 저는 스몰 A를 가지니까 외꺼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잘 됐어요. 이런 경우를 보죠. 어머니 외꺼풀, 아버지 외꺼풀인데 딸이 쌍꺼풀일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여러분이 상견례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 경우에는 스몰 A인데 상견례를 갔는데 여자친구 쌍꺼풀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쌍꺼풀이 있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외꺼풀. 그건 뭐야? 그렇지. 이제 후천적으로 금전 이제 의느님의 기술을 이용해서
얻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 생길 수도 있다. 너도 무슨 부모님이 진짜 라지 스몰레인데 진짜 공부. 너무 이제 힘든 삶을 사시다가 또는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이제 눈 밑에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외꺼풀처럼 보일 수 있어. 정말 낮은 확률로. 아니라면 이제 이걸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은 나올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유전을 배우면 예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탈모가 있어. 나는 그럼 탈모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거라든지 또는 지금 내가 피부색이 거목해 보이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하얀색 그럼 나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죠?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5식 혈액형 여러분 AB5식 혈액형 잘 알잖아요. 봐봐요. A형이랑 B형이랑 결혼해서 어떤 자손 만들 수 있어요? A5형이랑 B5형이 있어. 그럼 얘는 표현형은 뭐로 들어나? A형으로 들어갑니다. A랑 O랑 같이 갖고 있는 사람, B랑 O랑 같이 갖고 있는 사람, B형으로 들어나. 어쨌든 A형, B형인데 유전자형은 적어요. 그러면 어떤 자식 만들 수 있어요? A, B 가능하죠. 네. A 하나, B 하나 받으면 또 뭐 가능해? A5. AO 가능하고 BO 가능하고 O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O형 두 분이서 결혼을 하면 다른 혈액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드물게. 그건 우리 오늘 나중에 배우거나 시간이 모자라면 못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할 겁니다. 근데 얘를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보여요. 여러분이 이제 이 친구들의 우열 관계를 한번 보자. ABO식 혈액형. 목소리 좀. 봐봐. A형 유전자랑 O형 유전자가 뭐가 우성이야? 그지? B랑 그지? AB는 A랑 B가 있어. 그럼 어떻게 발현돼? 둘 다 발현되잖아. 특이하지? 그래서 ABO식 혈액형의 우열 관계를 적으라면 이런 식으로 적어.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ABO식 혈액형이 시험에 진짜 잘 나와. 그리고 책마다 다른 용어를 막 사용하거든. 그래서 오늘 그 용어 중에 2개는 꼭 해야 된다. 봐봐. 지금 ABO식 혈액형은 대립 유전자가 몇 개예요? 보통 우리가 하면 뭐 쌍꺼풀이나 외꺼풀이 나이제이 스몰 A 뭐 라지알 스몰 A 이렇게 가면 얘는 지금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O도 가능하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이 상동염색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유전자가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O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린지 이해돼요? 상동염색체 보통 2가지만 가지잖아. 근데 얘는 3종류 중에 2가지를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애. 그래서 얘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죠. 보통은 우리가 라지이면 스몰 A 가지고 라지비면 스몰 B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2개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립 유전자가 중복되어 있다라고 해서 복수로 있다라고 해서 복대립 유전자, 복대립 유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대표적인 복대립 유전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ABO식 혈액형은 이거 말고 다른 말로 설명하거든요. ABO식 혈액형은 공우성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공우성은 뭐냐면 우성 유전자가 여러 개. 이 말이랑 이 말이 다르다. 알겠지? 복대립 유전자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해.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성 유전자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게 다른 말이다. 알겠죠? ABO식으로 이 두 개를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다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이것도 저걸로 설명하고 이것도 저걸로 설명하고 얘가 만능인 것처럼 얘기해. 근데 다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야. 봐봐. 앞반에서는 그걸 안 해줬는데 붓꽃 알아요? 붓꽃. 아이리스 꽃 모르나? 붓꽃이 있어. 붓꽃이 있는데 붓꽃 같은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개. 대립 유전자가 두 개. R이랑 W. R이랑 W를 가지고 이제 R을 가지면 레드 빨강색 꽃이에요. 그 다음에 W 가진 건 화이트라서 흰색 꽃이에요. 얘네들이 교배하면 어떤 놈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그 교과서에 아 그래? 있을걸요. RW라는 이형 접합자가 나오잖아. 얘는 붉은색 색소를 만들어. 얘는 흰색 색소를 만들어. 그래서 붉은색, 흰색 유전자를 각각 하나 발붙으면 1대1로 만들어서 분홍색이 튀어나와. 자, 얘는 지금 복대립 유전자예요? 아니지. 대립 유전자 두 개밖에 안 존재하잖아. 근데 얘는 우성이 어때? 우리한테? 안 뚜렷하지? 얘도 우성이잖아. 그지? 공동 우성이 들어. 이 말이 이해돼? 그래서 이 말 다른 말이다. 이 말 다른 말이니까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한판 지우고 현진군 잘 찍고 있나요? 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카메라 감독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옛날에 노량진에서 조교할 때 1시간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찍었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확인해요. 눈물의 솜꽃이었어. 그 대학생들 강의 같은 경우에 보통 100분이거든요. 한 수업이. 그랬다. 얼마나 죄송하던지. 잘 찍고 줘야 된다. 현진아 알겠지? 네. 안 찍어놓고 나중에 선생님 참교육이었습니다 하면 이거 아닌데 이거 하려던 게 아니라 잠들면 안 된다 얘들아. 여기도 아니고 국가 조정은 일단 페이지를 조금 뒤로 갈 겁니다. 우리가 바로 가계도 분석을 해볼 건 아니고 오늘 맛배기만 봤으니까 지금 어디 할 거냐면 144쪽쯤 한번 펴줄래? 144쪽. 오늘은 개념을 조금 하자. 유전자, 자손의 유전자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3가지 알려줬잖아요. 뭐뭐 있었어요? 상동염, 색채, 무작위절, 적배열. 그다음 또 무작위적 수정. 무작위적으로 이제 정자랑 난자가 수정하는 것. 또 교차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크게 빠뜨려 먹은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거 돌연변이라는 게. 이 돌연변이는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어. 선천적인 경우에는 감수 분열 자체에서 잘못이 있었다거나, 후천적인 경우에는 UV를 맞거나 강력한 에너지선을 맞거나
또는 약을 먹은 경우, 발암 물질을 먹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돌연변이는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돌연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 두 번째는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랑 유전자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염색체랑 유전자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지. 염색체 유전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염색체 속에 DNA와 뉴클레오솜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 이제 유전자는 DNA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사람 몸 속에 있는 전체 유전자를 전체 DNA를 뭐라 그래? 유전체라고 한다. 여기에는 꼭 기억해달라 그랬죠.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뭐냐면 진짜 유전자 글자 한 개 이렇게 틀린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물어보라 하면 얘는 색형 분석이 불가능. 근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겉으로 보여. 그래서 색형 분석이 가능해. 염색체에서 색형이 뭐예요? 색형이 뭐뭐뭐 의미해? 수, 모양, 크기, 그지? 염색체가 수랑 모양이랑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자는 당연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지? 염색체가 없어 하나.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다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또 염색체 크기가 커져 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유전자가 많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염색체 돌연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 이상, 그 다음에 구조 이상. 염색체 숫자 다른 거 색형 분석하면 바로 보이겠죠. 그죠? 숫자 자체가 다르니까. 또 구조 이상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일단 하기 전에 유전자 돌연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라지 A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가 라지 A 프라임으로 돌연변이로 바뀌었어. 얘가 라지 A에서 라지 A 프라임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거 내가 색형 분석한다고 보여 안 보여? 이 위에 글자 안 보이잖아. 실제 뭐 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미경으로 관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색형 분석이 된다는 구조 이상 보는 거죠. 일단 유전병은 유전자나 염색체나 이런 데 이상이 생겨서 우리 몸의 기능이나 형태가 바뀌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부모한테 없던 게 아예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 봐봐. 얘 뭐예요? 얘 뭘까요? 수달. 이거 잉어인데 붕어인가? 잉어인데 수염이 없고 어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연변이 사진을 많이 치면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근데 보면 약간 돌고래 머리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여기 얘 두개골이 좀 머리 뼈가 좀 볼록하게 발달하게 태어난 거야. 근데 이제 뭐 돌고래가 변형이 일어났고 뭐 무슨 그런 식으로 막 크게 보도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돌연변이. 얘는 후쿠시마에서 발견됐어. 뭔데 이 분위기? 왜 이해하는데 갑자기? 후쿠시마가 왜? 그렇습니다. 저 친구. 이런 것처럼 원래 없던 형질 같은 게 드러나면서 우리 눈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직 몰라도 되고. 요거도 봅시다. 먼저 염색체 구조가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결실. 결실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는.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체 A, B, C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A랑 C밖에 없어. 지금 뭐가 날라간 겨?
B가 없어졌어. 이렇게 염색체 일부가 날아가고 있는 경우,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결실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 중복이라고. 중복.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복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A, B, B, C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여러 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복, 이거를 중복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 문제 선생님이 중복을 내면 진짜 제일 많이 틀려. 3년째 애들이 많이 틀리고 있어. 3년째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틀리지 마라. 왜 틀릴까? 이거 예시 줘놓고 이거 이름 적으라 하면 너희 뭐라 적는 줄 알아? 반복. 또 뭐라더라? 복제. 매수 뭐 매수체 뭐 별소리 다 적는 거야. 중복이다. 알겠지? 토복 중복 말복 중복이다. 제발 중복이다. 슬라이스 때 틀리지 마세요. 경고했다. 반복 좋더라. 그 다음에 여기라는 게 있어. 여기는 이름에서 느껴지지? A, B, C가 있다고 하면 A, C, B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좌라는 게 있어. 전좌. 전좌는 조금 특이합니다. A, B, C가 있고 얘가 1번 염색체라고 하자. 그러면 완전 다른 염색체에 D, E가 있다고 해. 얘 21번 염색체라고 하자. 근데 얘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A, B, D 여기에 E가 가고 여기에 C가 가는 이런 현상. 지금 얘네 두 개가 바뀌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전좌라 그래. 위치가 좌석이 전환됐다. 위치가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알아듣겠죠?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럼 여러분이 띵킹하기에 결실, 중복, 역위, 전자 중에 뭐가 제일 위험할까? 전자. 전좌? 왜? 네? 아,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서?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결실이 제일 심해. 봐봐, 우리 유전자가 어떤 녀석이라 그랬어요? DNA 중에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 위치가 바뀌는 건 재수 좋은 탓, 그지?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만들던 걸 못 만들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 중에 제일 치명적인 걸 굳이 따지라고 하면 결실이고, 그럼 이런 건 선생님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 단백질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지? 예를 들어서 멜라닌 색소 많이 만드는 게 막 중복돼 있어. 그러면 나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흑인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돌연변이. 또 A12, 예를 들어 선생님 키 179라 적혀 있었는데 7이랑 9 바뀌어서 719 대봐. 큰일 아니에요. 그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유전자 B랑 C는 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같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근데 멀리 떨어진다거나 또는 아까 말했듯이 179고 얘는 뭐 82야. 그럼 이 두 개 바뀌면서 17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결실력이 전자 중복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대처할까? 보통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보통은 유산합니다. 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면 중복 여기 전자에 대한 병은 사실 많이 쌤이 안 가르쳐줘요.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근데 결실에 대한 병은 유명한 게 있거든. 결실 예시 꼭 하나 기억하세요. 묘성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책에 있으면 표시하세요. 한글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 이 친구 우리 뇌 공부할 때 브로카, 베르니케 이런 거 읽은 적 있어. 교과서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듣고 말할 때 필요한 뇌 부위가 이제 여기랑 여기가 필요하거든. 거기에 신경이 잘 발달 안 해. 그래서 사람 소리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말을 하고 싶은데 신경 발달이 제일 안 돼 있어서 고양이 소리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이런 거 결실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뇌 신경이 많이 발달 안 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전두엽의 발달이 잘 안 돼. 얘 같은 경우 얘가 아닌가? 얘 아니네. 미안. 뇌가 발달을 잘 안 해서 지능이 낮은 경우도 있고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앞으로 갔어. 우리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해서 했으니까 수 이상 그만하고 마시자. 영생이 좀 놀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쳤네. 아직 잠들면 아니 되고. 염색체 수 이상 돌연인 변이는 크게 단수성? 이수성? 이수성이랑 대수성 돌연변이거든. 이수성에서 이자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다를 이자, 뭔가 다르다는 뜻이고, 대수성은 예를 들어서 사람 염색체 개수 한번 말해줄래? 사람 어때 계산해? 얘는 44 플러스 XX 또는 XY 여야 하잖아. 근데 이수성은 뭐냐면 숫자가 다른 거야. 얘는 45 플러스 XX라든지 얘는 43 플러스 XX 뭐 이런 식으로, 또는 44 플러스 X 빵꾸 아니면 44 플러스 XXY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르지. 우리 염색체 46개 있어야 되는데 얘 47개, 45개, 46개, 47개 이런 식으로 숫자가 46개가 아니죠. 숫자가 46개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이수성이라고. 대수성은 어떨까? 이렇게 깔짝깔짝 안 거려. 대수성 돌연변이 생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색상을 적어보라 하면 4에는 92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규모가 다릅니다. 한두 개 바뀌는 레벨이 아니라 거의 뭐 태어나고 특이하게 식물에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바나나 거의 씨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성 돌연변이 만들어서 고자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수성 돌연변이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거 보자. 뿌림 와이 이수성 돌연변의 대표적인 질병 4개가 있거든. 그거는 공부를 해야 돼. 저거만 지금 얘가 같이 보면서 봅시다. 첫 번째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애들은 생긴 거랑 지능이 거의 비슷해. 얘 같은 경우에는 21번 염색체가 3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랑 사진을 외울 필요는 없고 21번 염색체가 3개구나.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얘가 지체가 장애가 있고 외모가 특징적으로 있고 이런 거 뭐 턱과 속보고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고 저쪽에
21번 염색체가 3개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도 되고. 이렇게 생긴 아이 본 적 있어? 얘는 좀 예쁘게 찍어 놓은 거고, 다운 증후군인 친구들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봅시다. 야,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태가 안 뜨냐? 맑은 소녀. 좀 이런 느낌으로 얼굴이 생기시거나, 이런 느낌으로 생기시거나,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니?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생기시거나, 이렇게 생기시거나, 이렇게 생기시거나.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능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똑같이 교육을 해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좀 전두엽이 좀 덜 발달해 있어. 그래서 충동 억제가 잘 안 돼. 먹고 싶으면 먹고 만지고 싶으면 막 만지고 이래. 그래서 처음에 조절 안 되다가 이제 정상적인 교육 아니면 전문적인 교육을 잘 받으면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고 한 4, 50까지 살 수 있어. 5, 60까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친구들이 혹시 주변에 있거나 아는 친구가 있으면 많이 도와주셔야 돼. 아파서 그런 거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러분한테 XY축 잘 안 보이죠? 나이에 따른 다운 증후군 아이 출산 확률이야. 20대 20살의 아이를 낳으면 0.1이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나이 때 아기 놓는 게 제일 건강해. 아기는. 알겠어? 그 다음에 25쯤 돼도 거의 0.1이야. 근데 30 먹으면 이제 0.2, 35에 나오면 0.5, 40에 0.8, 45에 나오면 거의 100명 나오면 4명. 그래서 우리가 노산이 축하를 막 해주는 게 지금 얘는 다운 증후군에 대한 유전병 확률이잖아. 맞죠? 근데 40대 넘으셔서 아이를 낳으면 거의 정상으로 낳기 어려워. 확률상. 노산의 경우. 그래서 노산인데 진짜 건강하게 잘 낳은 거면 진짜 축복받을. 어쨌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생식세포 분열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 소변면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때부터 암도 많이 생기거든요. 요렇다. 빨리 결혼해서 빠르게 애 낳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거는 남성 여성 중에 여성만 한 거고 남자는 더 심합니다. 브랜벤일이.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증후군. 내 시험에 잘 안 나와. 내 신용인 거 같아. 얘는 18번 염색체가 생기. 거의 보기 힘들고요. 아가야 더 좋습니다. 지능이 아주 떨어지고요. 이런 친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은 살면서 또는 여학생들도 볼 일이 있겠죠. 클라인펠터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이 파트에서 이름이 어려워. 클라인펠터. 얘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XY.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터너 증후군은 X 한 개밖에 없어요. Y나 X가 추가로 없고 X 한 개밖에 없어요. 클라인펠터랑 터너 증후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안 배운 게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남자일 거예요, 여자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 여자야. 얘는 남자야. 얘는 남자야. 이런 애도 간혹 태어납니다. 얘는 남자야. 이 친구는 남자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X 염색체 개수가 아니라 Y가 있냐 없냐. Y가 있냐.
Y가 있으면 X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됩니다. 어쨌든 겉모습은 남자예요. 근데 이 XXY를 가지게 되면 좀 특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여자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자세히 이렇게 생殖기를 열어보면 엄청 작게 남자 외부 생殖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약간 성 정체성, 그러니까 뭔가 여성성을 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 생殖기를 가져서 남자인데 임신을 못하고 가슴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도 잘 모릅니다. 좀 호리호리하게 생기고 중성적으로 생겨서 요즘에 좀 유행하는 얼굴이었어. 한 5, 6년 전까지는. 한국의 홍일이라는 친구가 이 사진 좀 그런데 좀 잘생겼었습니다. 라인 펠터였고, 선호 증후군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 여자입니다. 얘도 불임이야. 이제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런 돌연변이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45분 또비니. 오, 맨날 헷갈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